한양, 신판서의 대저택의 사랑채. 70 노인이 높은 자리에 앉아 16이 된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10년 전 나를 저주하고도 살아 돌아왔구나.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는 석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사랑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옆에 선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하지만 심판서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10년 전 6살 아이였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도 전래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은 더욱 특별하고 기가 막힌 야담을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가 이야기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0년 전 한양 남쪽 청평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남쪽 청평마을 주막집. 한밤중 주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주막 주인 김씨 할멈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시게. 할멈이 여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고 기생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지요. 아주머니, 이 아이만은. 부디. 여인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한 산후병이었습니다. 할멈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할멈의 얼굴을 또렷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눈빛이었지요. 이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사흘 뒤 여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멈은 홀로 남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불쌍한 것. 아가, 내가 너를 키워주마. 할멈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동이, 복을 가져올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할멈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이 아이가 훗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줄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주막집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아이. 작은 키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복동이었지요. 복동아, 물 좀 길어오너라. 예, 할머니. 복동이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김씨 할멈은 복동이를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갓난아기 때 맡아 키운 지 벌써 6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식구가 되었지요. 할머니, 물 길어왔어요. 그래, 기특하구나. 할멈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주막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이면 손님들에게 물을 날랐으며, 저녁이면 밥상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기침을 하면 얼른 물을 떠다 드렸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참 착하구나.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이리 와서 밥 먹거라.
할멈은 복동이에게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후루룩 국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주막 손님들도 복동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야, 꼬마, 물 좀 더 주겠니? 예, 나리. 복동이는 부지런히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마을에 이씨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복동이는 영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할아버지, 잃어버린 소를 찾겠구나. 복동이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었지요. 복동이는 영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흘 뒤에 소 찾으실 거예요. 이씨 영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호 얘야. 그 소는 진작에 호랑이 밥이 됐을 게다. 영감은 한 달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산속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지요. 하지만 사흘 뒤 정말로 소가 돌아왔습니다. 산속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저절로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허허, 저 꼬마가 어찌 알았담? 영감은 신기해하며 주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그냥 보였어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박씨 아주머니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복동이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해질 무렵에 귀한 손님 오실 거예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박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하지만 해질녘 한양에서 온 양반이 생선을 모조리 사갔습니다. 박씨는 깜짝 놀라 다음날 주막으로 왔습니다. 복동아, 내 말이 정말 맞았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김씨 아줌마가 주막에 왔을 때도 복동이는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일 잃어버린 비녀 찾으실 거예요. 다음날 정말로 비녀가 나왔습니다. 장터에 최씨 영감이 왔을 때는 할아버지, 며칠 있으면 아드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일주일 뒤 한양에 있던 아들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저 꼬마가 신통하네. 어찌 저리 잘 맞추담? 하지만 점점 이상한 눈빛으로 복동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귀신이 쓰였나? 사람의 앞날을 안다니. 무섭지 않소? 혹시 요망한 것이 아닐까? 복동이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피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할멈은 복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란다, 복동아. 사람들이 내가 특별해서 놀라는 거란다. 저 이상한 아이예요? 아니야. 너는 하늘이 준 귀한 능력을 가진 거란다. 할멈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복동이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애랑 놀지 마. 귀신 들리네래. 복동이는 혼자 주막 뒤편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지요. 나는 왜 이런 걸 볼까? 하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복동이는 낙엽을 쓸며 할멈이 끓여준 따뜻한 국을 마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거라. 우리 복동이. 할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을 때면 따뜻했습니다. 복동이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은장도를 찬
한양 양반집 하인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그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복동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내는 할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내는 할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복동이라는 아이가 있다지요?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이라면 누구신데요? 한양에서 형조 판서를 지내신 신대감 어르신이십니다. 복동이는 사내 뒤에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할멈이 복동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이 주모, 대감의 명을 거역하시겠소? 이 아이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들렸소. 대감께서 급히 물어보실 일이 있다 하셨소. 그래도 내일 아침 대감댁 마차가 올 것이오. 그때 이 아이를 보내시오. 사내는 은자 몇 냥을 탁자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복동아, 어쩌면 좋으냐? 복동이도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주막 앞에 화려한 마차가 섰습니다. 말 네필이 끄는 큰 마차였지요. 하인들이 복동이를 억지로 마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복동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할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하지만 마차는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마차 뒤편으로 점점 작아지는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신 판서의 저택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99칸이나 되는 기와집이었지요. 복동이는 큰 사랑채로 끌려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 판서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은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복동이는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복동이냐? 예, 예. 심판서는 복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들으니 사람의 앞날을 본다더구나. 저는 대답만 하면 된다. 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 누가 과거에 급제하겠느냐? 복동이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작은아들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큰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의 얼굴에는 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급제하실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꼬마가... 하지만 심판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보겠다. 내 첩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복동이는 첩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첩의 배 위로 희미하게 분홍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딸입니다. 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판서는 또 물었습니다. 좋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올해 내가 진급을 하겠느냐? 복동이는 신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검은 기운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님, 진급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근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순간 사랑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는 사기꾼입니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심판서는 복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저주하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본대로 끌어내라. 하인들이 복동이를 끌고 갔습니다. 복동이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꼬마, 괜찮으냐? 복동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거라. 복동이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노인은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내 이름은 허만돌이라고 한다. 이 집 마구간직이지. 할아버지,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 본대로 말했어요. 허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다. 얘야,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진짜요? 그래. 사실 심판서 대감은 얼마 전에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났단다. 곧 파직당할 게다. 복동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본 것이 맞아. 하지만 대감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복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 영감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복동아,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면 미움받는 경우가 많단다. 왜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거든. 진실은 때로 아프니까. 복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 영감은 매일 밤 복동이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국도 함께 주었지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괜찮다. 복동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허 영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복동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대감이 정말 파직당했단다. 그리고 화풀이로 너를 산에 버리라고 명했어. 복동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에요? 그래. 짐승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에. 복동이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허 영감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도망치게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허 영감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은자 5냥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부적도 가지고 있거라. 할아버지, 살아남아라, 복동아. 내 능력은 귀한 것이다. 언젠가 큰 쓸모가 있을 거야. 허 영감은 복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동이는 처음으로 주막 할멈 이후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내일 저녁 산으로 끌려갈 게다. 부디 살아남거라. 다음 날 저녁, 하인들이 복동이를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습니다. 복동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복동이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마차가 멈췄습니다. 하인들이 마대자루를 내던졌습니다. 여기면 되겠지. 귀신이 씌었다는 놈, 산짐승 밥이나 되라지. 하인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갈이 풀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지만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의 산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복동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동이는 간신히 밧줄을 풀었습니다. 바위에 비비고 또 비벼 손목이 찢어졌지만 풀어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동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해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물. 복동이는 계곡을 찾아 헤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핏자국이 눈 위에 남았습니다. 복동이는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복동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도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허, 이런 곳에 아이가. 노인은 복동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손목도 찢어지고 발도 다쳤구나. 노인은 복동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 집까지만 가자. 복동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동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사는 집이란다. 산속 깊은 곳이지. 복동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었지요. 할아버지, 이 그림은 뭐예요? 관상도란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법을 그린 거지. 복동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관상이요? 그래. 나는 젊었을 때 관상쟁이였단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운명을 알 수 있었지. 복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사람 얼굴을 보면 이상한 게 보여요. 노인은 복동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복동이요. 복동이. 좋은 이름이로구나. 나는 송대복이라고 한다. 송영감은 복동이에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복동이는 죽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송영감은 복동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지식여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아프겠지만 참거라. 예. 며칠이 지나자 복동이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감은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산속에 버려진 거냐? 복동이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막집 할머니 이야기, 신판서댁 이야기, 산에 버려진 이야기. 송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실을 말했구나. 예. 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송영감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아, 잘 들어라.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란다. 축복이지. 축복이요? 그래. 하지만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송영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복동이는 송영감에게 관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송영감에게서 관상학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운명을 바꾸는 법까지 배웠지요. 복동아, 관상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게 아니란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예, 할아버지. 복동이는 달라졌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도 의젓함이 배어났습니다. 송영감은 복동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할 일이요? 송영감은 복동이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난리였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제발, 살려주세요. 복동이는 병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송영감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송영감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들에게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복동이도 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물을 끓이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복동아, 살려줘서 고맙다. 복동이는 처음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신판서 대감의 명이다. 전염병은 요망한 기운 때문이니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 송영감이 나섰습니다. 아니되오. 이것은 전염병이오. 굿이 아니라 약이 필요하오. 하지만 광군의 우두머리는 바로 신판서의 큰아들이었습니다. 닥쳐라. 이 늙은이가 무얼 안다고. 신판서 대감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큰아들은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저놈, 내가 복동이로구나. 10년 전 우리 아버지를 저주한. 복동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부터 잡아라. 광군들이 복동이를 붙잡았습니다. 송영감이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소. 하지만 큰아들은 송영감을 밀쳤습니다. 송영감이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송영감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광군들이 복동이를 끌고 갔습니다. 복동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송영감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신판서의 저택. 10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신판서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내 이놈. 10년 전 나를 내 놈 때문에 내가 파직당하고 저주하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복동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저주한 적 없습니다. 그저 본대로. 닥쳐라. 신판서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벼슬도 못했다. 이제 내 놈을 죽여야겠다. 복동이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판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무의식 중에 말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는 석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신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하지만 신판서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신판서는 복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보이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라니? 복동이에.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신판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감님께서 지금껏 쌓아온 악업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심판서는 웃었습니다. 허허, 선행이라. 내가 왜? 하지만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심판서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석 달밖에. 복동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게 시간을 주신다면 대감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번 믿어보겠다. 복동이는 신판서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먼저 산속의 송영감님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신판서가 명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영감을 모셔와라. 광군들이 달려갔습니다. 이틀 뒤 송영감이 가마에 실려왔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복동이는 송영감을 부축했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예, 할아버지. 송영감은 신판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허허, 대감께서 큰 병이 드셨군요. 심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 나를 살려주시오. 송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오? 마음입니다. 대감께서 지금껏 지은 죄를 참회하셔야 합니다. 심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해야 하오? 송영감은 복동이를 보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말해보거라. 복동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감님, 먼저 억울하게 벼슬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신판서의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냐? 하지만 신판서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닥쳐라. 신판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겠다. 심판서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벼슬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대감께서 이렇게까지. 심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권력만 쫓아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당신들 것이오. 돌려드리겠소.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님, 정말이십니까? 신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양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판서가 변했대.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판서는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죽음의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복동이는 신판서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석 달이 아니라 1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신판서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판서는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원하는 게 있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송영감님과 함께 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심판서는 놀랐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필요 없단 말이냐? 예,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길인 것 같습니다.
심판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라. 심판서는 금으로 된 패를 주었습니다. 판서의 도장이 찍힌 패였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내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디 받아라. 복동이는 패를 받았습니다. 송영감과 복동이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속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송영감을 모시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 병이 돌면 약을 가져다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복동이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송영감은 늙어갔습니다. 복동이가 21살이 되던 해 겨울, 송영감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송영감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복동아,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안 돼요. 할아버지. 송영감은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너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할아버지,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송영감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아,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 할아버지. 송영감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정리한 관상의 비법이다. 너에게 주마. 복동이는 책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송영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넌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아느냐? 송영감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너를 만나서. 할아버지. 복동이는 송영감을 꼭 안았습니다. 송영감은 평화로운 얼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산 아래에 송영감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무덤 앞에 앉아 송영감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송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복동아. 잘하고 있다. 복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송영감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복동이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성문 앞에 작은 집을 얻어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관상을 봐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말은 신기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석 달 뒤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 신기한 관상쟁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한양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석 달째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들판은 갈라졌습니다. 임금께서 근심하셨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한양에 신기한 관상쟁이가 있다 하옵니다. 그를 불러보시는 게 어떠하옵니까? 관상쟁이라. 임금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은 정말 미래를 본다 하더냐? 예, 전하. 그렇다면 이 가뭄은 언제 끝나겠느냐? 복동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하, 사흘 뒤 비가 올 것입니다. 정말이냐?
예. 하지만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정성을 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과인이 기도하겠다. 임금은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임금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경은 과인을 구했도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거라. 복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선비로다. 좋다. 경에게 관상감 벼슬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궁궐이 아닌 백성들 곁에서 일하도록 하라. 복동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날 이후 복동이는 관상감이 되어 조선 팔도를 돌며 백성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 풀어주었습니다. 복동이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산에 버려졌던 그 아이가 이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동이는 가끔 산속 무덤을 찾았습니다. 송영감의 무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미움을 받지만 결국 진실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복동이는 평생을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돕는 것만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80평생을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